제주 마라도 해상 헬기 추락으로 숨진 해경대원 3명의 발인과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순직한 해경대원들은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추락 헬기가 인양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취재 현장 연결합니다. 김윤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헬기를 실은 광양함이 이곳 해경보드의 접안에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헬기 동체와 꼬리 부분이 분리됐고 조종석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어제 인양된 뒤 추락사고 발생 나흘 만에 해군 광양함에 실려 부산에 돌아왔는데요. 내일 새벽 다대포 해경정비창으로 다시 옮겨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해경이 정밀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인에 대하여 경례. 오늘 오전에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정조한 경감과 차주일 경사, 황영준 경사의 발인과 합동 연결식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과 동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말할 기회는 넘쳐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거나 일할 때 안 힘드나 보고 싶다 이런 전화 해본 적이 없는지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경 등 290여 명이 참석해 명복을 빌었습니다. 항공단 단체 대방위는 그날 이후로 지워지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나의 형제들만큼의 숫자. 그대들이 아직 읽지 못한 수많은 메시지가 온통 당신들의 이야기인데. 해경은 이날 순직한 대원들을 1계급 특진하고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수여하는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순직한 대원 3명은 오늘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경은 수거한 블랙박스를 분석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해양경찰서에서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월드 엑스포 유치 후보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 된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 부산을 방문해 엑스포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두 나라 간 전쟁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로 현지 탐방과 실사는 어렵게 된 상황. 국제 박람회 기구는 결국 두 나라의 월드 엑스포 유치 후보국 지위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수 파괴됐고 러시아는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어 두 나라 모두 후보국 지위를 되찾더라도 유치 전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도 3개 나라만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후보국 지위 박탈보다 회원국 마음을 사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며 유치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회원국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다음 주쯤 부산을 찾아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련 발언이나 약속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재단 법인 형태의 유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과제로 삼고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2030 부산 엑스포가 성사된다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문형금융단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합 개발 사업을 위한 3단계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복합개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700억 원을 투입해 45층 건물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하 5층, 지상 45층 1개동 규모로 금융 업무 시설과 공공지원 시설을 위해서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하반기 준공을 예정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3단계 건물에 핀테크와 블록체인,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200개를 집적화해 디지털 금융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은행 등 2차 금융공공기관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3단계 정도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을 유치할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 직원 수만 3,300명, 수출입은행은 1,200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일부만 내려온다고 해도 적어도 3,000명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금까지 문현 금융단지 안에 마지막 땅 17,00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용지를 남겨놨습니다. BIFC 1단계보다는 작지만 3단계보다는 부지가 60% 정도 더 큽니다. 3단계 시설 용지에 인접한 일반 용지는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2차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공급과 개발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용지는 상업시설과 사무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땅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거기에 다른 금융회사와 투자사 등 연관기관들까지 내려올 경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까? 부산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그 건물 그런 걸 감안할 적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BIFC 1, 2단계 공간에는 금융공기업 등 35개 기관이 입주해 4,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완공되고 2차 금융공기관 이전까지 성사되면 문현 금융단지는 금융인 10,000명 이상이 상주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전매나 부정 청약이 적발되게 되면 주택 공급 계약이 아예 취소돼 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분양권을 사거나 매매 계약을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데요. 이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주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합헌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옛 주택법 39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 공급 계약을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선의의 제3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이 적발됐을 경우 분양권 계약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종 구매자가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다 해도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목적이 주택시장 교란을 막는다는 취지이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선 이른바 마린자이 사태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지난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41세대에 대해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전매로 분양권을 산 현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의의 제3자가 최종적인 매수인인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취소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린자이 사태로 인해 국회에선 선의의 제3자 보호 조항을 넣어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시행일인 지난해 3월 이전의 사건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한창 주민들이 다니는 저녁 시간에 주택가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폭발음에 주민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5시간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인터넷을 보고 혼자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서성이는 한 남성.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바닥에 두고는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고 안전고깔이 산산조각나 날아갑니다. 빵 하고 옥수로 컸습니다. 좀 물릴 정도로 심각하게 좀 번개치는 소리처럼 꽝 하듯이 막 깜짝 놀랐죠. 그렇게 뭐 어디 무너졌나 아니면 뭐 차끼리 사고가 나도 이런 소리는 아닌데.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는데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5시간 만에 근처 자신의 집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다며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배워 사제 폭발물을 집에서 혼자 만들었다 진술했습니다. 필요한 제도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하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또 일반용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서 구해서 폭탄 제조를 하게 되었다. 남성은 이렇게 만든 폭발물을 안전고깔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50m쯤 떨어진 장소에서 지켜보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리모컨을 이용해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포털과 유튜브 등에 폭탄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니 제조법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수두룩합니다. 이 남성은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터뜨린 이유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의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02명, 오후 2시 기준으로는 4,369명이 추가됐습니다. 치료 중 숨진 환자 22명 가운데 백신 4차 접종자 1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9명으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2.6%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락공원 화장시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14일 0%까지 떨어졌던 3일차 화장률이 지난 8일 기준 81.5%까지 올라가는 등 지난해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락공원 화장시설의 포화로 부산 지역 유족들은 5일장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에서 화장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15개 기업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한 나눔 명문 기업이 됐습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 명문 기업 공동 가입식을 열고 15개 기업이 15억 원의 기부금을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명문 기업은 지난 2019년에 출범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15개 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현재까지 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상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대해 지난 2월 공정위가 독점 노선의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것을 두고 오는 14일 운수권 배분에서 LCC 통합 대상인 에어부산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양 항공사의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됨에도 결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처사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어부산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현역 구청장과 시의원 등 13명을 6일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습니다. 단수 추천 후보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과 노기태 강서구청장, 최영욱 동구청장 등 현역 구청장 10명과 중구의 문창무 시의원과 서구의 전진영 전 구의원, 수영구의 박병염 수영사랑 포럼 회장입니다.
단수 후보 추천자들은 이변이 없을 경우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의 구청장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부산시민공원과 민주공원의 대기 중 꽃가루 발생을 조사한 결과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높았고 나무의 종류별로는 소나무과가 약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발병 위험과 매후 위험 지수의 발생일은 평균 열흘로 4월 2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